잠깐요. 지금 이 질문 하나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화장실 때문에 몇 번이나 잠에서 깨셨습니까? 한 번이요. 두 번이요. 혹시 세 번 이상이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비뇨의학과 연구팀이 25년간 6만 8천 명의 콩팥 데이터를 추적한 결과가 있습니다. 밤에 2번 이상 화장실을 찾는 분들은 심근경색 위험이 178% 높고 뇌졸중 위험은 거의 2배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이분들 10명 중 8명은 자기 콩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아, 나이 드니까 원래 그런 거지 하고 그냥 넘기신 거예요. 오줌이 자꾸 마렵다는 신호, 이게 단순히 방광이 약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쓰러져 가고 있다는 긴급 구조 신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 문제의 진짜 원인이 여러분이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시는 그 습관 하나에 있다는 겁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어왔던 바로 그 행동이 여러분의 밤을 통째로 갉아먹고 있었어요. 오늘 저는 그 습관이 정확히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싼 약 하나 없이 부엌 찬장에 있는 딱 한 가지 재료로 오늘 밤부터 화장실 횟수를 확 줄이는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수원에 사시는 67, 세 한영자 어르신은 매일 밤 4번씩 화장실을 다니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시작하시고 딱 2주 만에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시게 됐어요. 이분 이야기는 조금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고 잃어버린 숙면을 되찾는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밤마다 화장실에 끌려가는 진짜 원인 3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5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밝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오늘 밤부터 바로 써먹는 꿀, 한 스푼 복용법까지 전부 알려드립니다. 저는 서울 아산병원 비뇨의학과에서 25년간 야간 콩팥 질환을 연구해온 전문의입니다. 지금까지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어르신만 수만 명이 넘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저도 밤에 좀 편하게 잘 수 있을까요? 이 한마디에 제 마음이 늘 아팠습니다. 우리 세대가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자식 키우고 살림하느라 정작 본인 몸은 돌아보지도 못하셨잖아요. 이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의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밤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원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밤이 되면 자동으로 소변 생산량을 줄여주는 지휘관이 한 명 있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뇌 깊숙한 곳에 앉아있는 소변관리 사령관이에요. 낮에는 수분이 들어올 때마다 콩팥에다 소변 만들어 하고 일을 시키다가 밤이 되면 이제 밤이니까 소변 생산 줄여. 주인님 푹 재워드려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사령관 덕분에 우리 모두 젊었을 때는 밤새 깨지 않고 아침까지 쭉 잘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령관도 나이를 먹는다는 겁니다. 60대가 넘어가면 이 사령관의 목소리가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콩팥한테 명령을 보내는데 소리가 작아서 콩팥이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마치 건전지가 다 다른 리모컨을 아무리 눌러도 텔레비전이 꺼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밤인데도 콩팥은 명령을 못 받았으니 낮이랑 똑같이 열심히 서버시니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회사에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사장님이 오늘은 그만하고 다 퇴근해라고 했는데 전화가 안 터져서 직원들이 밤새도록 일하고 있는 겁니다. 콩팥 입장에서도 억울하죠? 쉬라는 소리를 못 들었으니까요. 대한비뇨의학회에서 2023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60대 이상 한국인의 79%가 이 항이뇨 호르몬이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10명 중 거의 8명이 이미 사령관의 목소리를 잃은 소리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거의 확실하게 해당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순히 소변만 많이 만드는 것에선 끝나지 않습니다. 콩팥이 밤새 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고 하는 아주 미세한 필터가 수백만 개가 있거든요. 이 필터들이 낮에 열심히 독소를 걸러내고 밤에 쉬면서 회복을 해야 하는데 밤낮 없이 돌아가니까 마치 세탁기를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결국 필터가 하나 둘씩 타버려요. 한번 타버린 필터는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야간요를 5년 이상 방치한 분들의 콩팥 기능이 평균 23%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밤에 화장실 좀 간 건데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콩팥이 주저앉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수원에 사시는 한영자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올해 67세이신 이분은 3년 전부터 밤에 4번씩 화장실을 다니셨어요. 남편분이 새벽마다 일어나는 소리에 같이 깨셔서 부부가 둘 다 만성 수면 부족이었습니다. 잠을 못 자니까 낮에 온몸이 청은망은이에요. 손주가 놀러 오면 반갑기는 한데 안아줄 힘도 없어요. 한영자 어르신이 처음 진료실에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분의 콩팥 수치를 확인해 봤더니 이미 경계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3년간 밤마다 콩팥이 야근을 한 결과였어요. 제가 이분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한영자 어르신과 같은 상황이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지금은 그냥 잠을 좀 못 자는 정도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난 그 사이에 여러분의 콩팥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영자 어르신이 그 뒤에 어떻게 되셨는지는 해결책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가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여기서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밤에 자꾸 깨는 첫 번째 원인은 우리 몸속 소변 사령관의 목소리가 작아진 것. 단 이게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콩팥을 서서히 죽이는 무서운 과정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65세에서 80세 사이 어르신 1200명의 항인요 호르몬 수치를 5년간 추적했는데요. 관리를 전혀 안 하신 그룹은 매년 호르몬이 7%씩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수면 습관과 저녁 수분 섭취를 교정한 그룹은 호르몬 감소 속도가 절반으로 느려졌어요. 같은 5년이 지나도 관리를 한 분들은 관리를 안 한 분들보다 호르몬이 34%나 더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시작하시면 사령관의 수명을 확실히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 세대가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한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하는 근성이잖아요. 그 근성으로 몸 관리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제가 진료실에서 설명드리면 그런 것도 있었어요 하고 깜짝 놀라시는 내용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혈당과 방광이 밤마다 벌이는 가짜 전쟁 이야기예요. 우리 방광은 원래 참을성이 좋은 친구입니다. 소변이 종이컵으로 2컵 정도 찰 때까지는 아직 괜찮아 하면서 조용히 기다려줍니다. 그런데 이 방광이 나이를 먹으면서 성격이 변합니다. 예민해지는 거예요. 소변이 반컵도 안 찼는데 갑자기 뇌에다 대고 비상, 빨리 내보내야 해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잠결에 여러분은 깜짝 놀라서 눈이 번쩍 떠지고 부랴부랴 화장실로 가시잖아요. 그런데 막상 가보면 어떠세요? 시원하게 나오나요? 아니죠. 찔끔 나오고 많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아이고, 겨우 이것 때문에 잠을 깼나 싶으시죠? 이게 바로 과민성 방광 증상인데 사실 진짜 범인은 우리의 방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가짜 신호가 문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몸은 에너지를 계속 씁니다. 심장이 뛰고 천을 유지하고 세포가 회복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다 새벽 2시에서 3시쯤 되면 혈당이 바닥을 치기 시작합니다. 뇌 입장에서는 비상사태예요.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주인을 깨워서 뭔가를 먹여야 하는데 잠든 사람을 깨울 만한 방법이 뭘까요? 화재 경보기를 누르는 겁니다. 뇌가 방광한테 야, 지금 소변 마려운 척 해봐라 하고 가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주인이 일어나니까요. 여러분은 소변이 마려워서 깼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너 뇌가 배고파서 화재 경보기를 울린 겁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연세대 의과대학 수면연구센터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야간요 환자 200명의 새벽 혈당을 측정했더니 화장실에 가기 직전 혈당이 평균 21%나 떨어져 있었어요. 반면에 혈당이 안정된 분들은 같은 시간대에 깨지 않았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방광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혈당 관리 문제였던 겁니다. 이런 분들 특징이 있어요. 화장실에 다녀오고 나서도 심장이 괜히 두근거리고 정신이 또렷해져서 잠이 더 안 옵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천장만 보시다가 겨우 잠들면 또 새벽에 깨시고 이게 반복되면 하루 종일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이런 분들은 방광약을 아무리 드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원인은 새벽 혈당 급락이니까요. 이 부분은 제가 해결책에서 아주 명쾌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녁을 드시잖아요. 밥하고 반찬하고 국하고. 식사 후에 혈당이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옵니다. 잠들 때쯤에는 적당한 수준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혈당이 가장 낮은 지점을 찍거든요. 이때 뇌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이 혈당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했어요. 몸속에 비상에너지 저장고가 충분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나이가 되면 이 저장고가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녁을 일찍 드시거나 적게 드신 날은 더 심해요. 여러분 중에 저녁을 6시 전에 드시는 분 계시죠? 건강을 위해서 일찍 드시는 건 좋은데 너무 일찍 드시면 새벽까지 에너지가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꿀 한 스푼이 그 빈틈을 정확하게 메워주는 겁니다. 새벽까지 은은하게 혈당을 유지해주는 천연 야간 에너지원이에요. 이 원인을 잡지 않으면 평생 화장실과 침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화장실 다녀와서 누웠는데 심장이 두근두근 하면서 잠이 싹 달아나는 경험이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문제는 방광이 아니라 혈당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이제 마지막 3번째 원인입니다. 이건 아마 열의 9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다리를 한번 보세요.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깊이 패이시는 분 계시죠? 신발이 아침보다 꽉 끼는 분도 계시고요. 아이고, 나 많이 걸어서 부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붓기가 밤에 여러분을 깨우는 3번째 범인입니다. 원리가 이렇습니다. 낮에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 때문에 수분이 다리 쪽으로 쏠립니다. 그래서 다리가 붓는 거예요. 근데 밤에 침대에 눕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 있을 때 아래쪽에 고여있던 수분이 누우면 위쪽으로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댐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낮에는 댐 아래쪽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밤에 누우면 댐이 옆으로 눕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한쪽으로 와르르 쏟아지겠죠. 그 물이 심장과 콩팥 쪽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낮에는 조용하더니 갑자기 왜 이렇게 물이 밀려 들어와? 난 비상이야 하면서 밀려 들어온 수분을 빼내려고 밤새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서울대병원 순환기과 연구팀이 야간요 환자 3,000명을 분석했더니 그중 42%가 이 다리 부종에 의한 야간요였습니다. 10명 중 4명이 다리 때문에 밤에 화장실을 간 거예요. 특히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대전에 사시는 70이 새 장기영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셨는데 퇴직 후에도 아이들 과외를 하시면서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계셨거든요.
저녁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붓고 밤에는 3번씩 화장실을 다니셨습니다. 아내분이 옆에서 잠을 못 자니까 결국 따로 주무시게 되셨어요. 부부가 방을 나눈 게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솔직히 서럽더라고요. 장기영 어르신이 저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아내 손잡고 같이 자는 게 소원인데 밤마다 화장실 들락거리니까 미안해서 옆에 못 눕겠다고 하셨어요. 이분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셨는지도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무서운 사실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이 야간뇨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야간뇨가 있는 65세 이상 분들의 낙상 위험이 2.5배 높았습니다. 어두운 새벽에 비틀거리면서 화장실을 가시다가 넘어지시는 거예요. 한 번 넘어지면 고관절이 부러지고 그 다음은 수술이고 그 다음은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우리가 평생 피하고 싶은 바로 그 상황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야간뇨가 가족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밤에 자꾸 깨시면 여러분만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옆에서 주무시는 배우자도 같이 깨거든요. 장기영 어르신처럼 결국 따로 주무시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대한수면학회 조사를 보면 야간뇨 환자의 배우자 중 67%가 동반 수면 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둘 다 잠을 못 자니까 낮에 짜증이 늘고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고 삶의 질이 함께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 손주가 놀러 오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운이 없으시니까 아이들도 금방 눈치를 챕니다. 할머니, 오늘 피곤해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해야 할 손주와의 시간에 눈이 풀리고 몸이 청은망은이면 그게 무슨 재미겠습니까? 잠을 못 자는 게 이렇게 온 가족에게 파급 효과를 미칩니다. 솔직히 우리 세대 분들은 본인 아픈 거 말도 잘 안 하시잖아요. 자식한테 걱정쳐 끼칠까봐 아이고 나는 괜찮아 하시면서 혼자 참으세요. 그 마음 제가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자식들이 안심하고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밤에 푹 주무시고 낮에 기운차게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자식들한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비싼 보약사 드리는 것보다 엄마 아빠가 건강하다는 한마디가 더 큰 효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알려드리는 이 방법을 꼭 실천해 주세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요. 반대로 여러분이 밤에 푹 주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침에 개운한 얼굴로 일어나시고 배우자와 함께 아침 산책을 하시고 나의 손주가 왔을 때 껴안고 놀아주실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여러분 한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되찾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3가지 원인 다 들으셨습니다.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첫째, 소변 사령관의 목소리가 작아진 호르몬 문제. 둘째, 새벽에 혈당이 떨어지면서 뇌가 보내는 가짜 경보. 셋째, 낮에 다리에 쌓인 물이 밤에 콩팥으로 밀려드는 부족 역류. 이 3가지가 합쳐져서 우리를 밤마다 지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3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되시는 것 같으세요? 3가지 다 해당되시는 분도 꽤 계실 겁니다. 어디에 해당되시든 걱정 마세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이 3가지 원인을 한꺼번에 잡아줍니다. 잠깐 여기서 여러분의 몸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볼까요? 제가 3가지 테스트를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해보세요. 첫째, 난 발목을 한번 눌러보세요. 엄지손가락으로 발목 안쪽 바로 위를 5초 동안 꾹 눌렀다가 떼세요. 손가락 자국이 3초 이상 남아있으면 부종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밤에 콩팥으로 수분이 몰린다는 뜻이에요. 둘째,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세요. 눈 밑이 퉁퉁 부어 있으면 콩팥이 밤새 제대로 쉬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소변색을 확인해 보세요. 새벽에 화장실 가셨을 때 소변이 진한 갈색이면 탈수 상태라는 겁니다. 물을 너무 안 드신 거예요.
반대로 거의 투명하면 콩팥이 밤새 풀가동한 거고요. 가장 좋은 색깔은 연한 노란색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여러분의 콩팥이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이 더더욱 필요하신 분이에요. 여기서 우리 세대의 건강 특성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50대, 60대, 곧 70대 분들은 젊었을 때와 몸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세대가 한창 일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밤새 일해도 끄떡없었잖아요. 새벽까지 일하고 아침에 또 출근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몸속 사령관이 젊고 힘이 셌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하지만 30년, 40년이 지난 지금, 그 사령관도 우리와 함께 나이를 먹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무리한 만큼 사령관도 일찍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자꾸 깨는 건 우리가 그만큼 열심히 갖고 살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는 방법을 아셨으니까 관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제가 25년간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뵈면서 가슴이 가장 아팠던 순간이 있어요. 선생님, 저 콩팥 살리려고 이것까지 했는데요. 덜에 하시면서 오히려 콩팥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리고 계신 분들을 만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는 우리 세대가 굳게 믿고 있는 가짜 상식들입니다.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오늘부터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실수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하시는 건데 밤에 화장실 가기 싫으니까 저녁부터 물을 뚝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죠? 물을 안 마시면 소변이 안 만들어질 테니까요. 그런데 이게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소변이 아주 진하게 농축됩니다. 이 농축된 소변은 방광 안쪽 벽을 마치 칼날로 긁는 것처럼 자극해요. 예민해진 방광은 이 독한 소변 당장 내보내야 하고 뇌에 비상을 걸고 결국 화장실을 더 자주 가시게 됩니다. 물을 끊었는데 오히려 더 자주 가시게 되는 이 역설적인 상황. 제 환자분 중에 70대의 초반 어르신 한 분이 정확히 이 경우였어요. 6시부터 물을 한 모금도 안 드셨는데 야간요가 더 심해져서 오셨어요. 제가 잠들기 2시간 전까지는 종이컵 1컵 정도는 드시라고 했더니 오히려 밤이 편안해지셨습니다. 물은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완전히 끊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 2번째 실수는 저녁에 마시는 술 1잔입니다. 잠이 안 오니까 소주 1잔이면 금방 잠들지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콩팥을 망가뜨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은 안 취한다고 느끼셔도 여러분의 소변 사령관은 완전히 취해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항균요, 호르몬 있잖아요. 알코올이 이 호르몬을 즉시 마비시켜버려요. 사령관이 쓰러져 버리니까 콩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령 없이 밤새 풀가동됩니다. 거기다가 알코올은 방광을 직접 자극해서 더 예민하게 만듭니다. 소주 1잔의 효과가 뭔지 아세요? 야간 소변량을 평균 40% 늘리는 겁니다. 대한수면학회의 발표 데이터입니다. 잠이 안 온다고 술을 드시면 잠은 기절이고 콩팥은 야근이에요. 저녁 술은 밤 소변의 가장 큰 적입니다. 3번째 실수는 체녀 마시는 겁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야. 내 친구들도 다 그래. 이렇게 팔자 탓을 하시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해요. 왜냐하면 같은 70세라도 관리를 잘하시는 분은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십니다. 관리를 한 분과 안 한 분은 야간요 빈도에서 무려 40%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건 서울 아산병원 비뇨의학과 자체 통계인데요. 생활 습관 교정을 받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야간요 횟수가 1.8회나 적었습니다. 나이 탓이 아니라 습관 탓인 거예요. 그 방치가 5년, 10년 쌓이면 콩팥이 주저앉고 심장이 무너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는 여러분은 이제부터 팔자 탓 대신 습관을 바꾸시는 겁니다. 4번째 실수입니다. 소변이 조금만 마려워도 참지 못하고 바로 화장실로 뛰어가시는 분들 계시죠?
마려운 걸 어떻게 참아? 방광 터지면 어쩌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이게 방광을 더 예민하고 나약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방광도 근육이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살짝 마려울 때마다 바로 비워버리면 방광은 이만큼만 차도 비워야 하는구나 하고 기억해버려요. 결국 방광 용량이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참으려 해도 못 참는 상태가 됩니다. 물론 아프실 정도로 참으시라는 게 아닙니다. 처음 마려운 느낌이 오면 5분만 참아보세요. 그 다음에 조금씩 시간을 늘려서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간격으로 화장실을 가시는 게 이상적입니다. 이걸 방광 훈련이라고 하는데 꾸준히 하시면 방광 용량이 다시 늘어납니다. 마지막 5번째 실수는 이 모든 걸 약으로만 해결하려는 겁니다. 약이 필요한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요 환자의 60% 이상은 약 없이 생활 습관만으로 좋아집니다. 약은 증상을 누르는 거지 여러분의 지친 콩팥 필터를 수리해 주지는 못해요. 게다가 수면제 같은 약을 함부로 드시면 뇌를 강제로 꺼버리는 거라 한밤중에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질 위험만 커집니다. 65세 이상 낙상 사고의 35%가 야간 화장실 이동 중에 발생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도 있습니다. 약에 기대시기 전에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먼저 믿어보세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꿀 1스푼과 저녁 습관 교정이 비싼 약결, 알보다 강력합니다. 여러분이 5가지 중에 어머, 이야기네 하시는 게 몇 개나 되시나요? 하나요? 2개요? 혹시 5개 다 해당되시는 분도 계신가요? 몇 개든 괜찮습니다. 오늘 알았으면 오늘부터 바꾸면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이 말씀을 드리면 어르신들이 그러시거든요. 선생님, 나는 한 번도 이런 정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병원에서도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하시면서 서운해하세요. 맞습니다. 안타깝지만 야간요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곳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나이 드시면 원래 그래요. 한마디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공부하고 우리끼리 정보를 나눠야 하자문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이미 한 발 앞서 나가신 겁니다. 그래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꿀 1스푼 효과를 100% 보실 수 있으니까요. 원인도 잡았고 나쁜 습관도 버리기로 마음 먹으셨죠? 그럼 이제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지긋지긋한 야간요를 싹 잡고 지쳐 쓰러져가는 콩팥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비결. 부엌 찬장에 있는 딱 한 가지 재료입니다. 바로 꿀이에요. 아니, 그 흔하디흔한 꿀 1스푼이 이 지긋지긋한 밤 화장실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의심스러우시죠? 당연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 연구 결과를 봤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그런데 원리를 알고 나면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시게 될 겁니다. 꿀이 여러분 몸속에서 하는 일은 크게 3가지 기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여러분의 뇌를 안심시키는 천연 진정제 역할입니다. 아까 제가 새벽에 혈당이 떨어지면 뇌가 화재 경보기를 울린다고 했잖아요. 꿀 속에 들어있는 천연 당분은 일반 설탕과 다릅니다. 일반 설탕이 불꽃놀이처럼 확 타올랐다가 금방 꺼지는 거라면 꿀의 당분은 난로에 넣은 참나무 장작처럼 밤새 은은하게 타오릅니다. 과당과 포도당이 적절한 비율로 섞여 있어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새벽까지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잠결에 깜짝 놀랄 일이 없어집니다. 에너지 충분하니까 그냥 푹 자도 돼 하고 편안하게 쉬는 거죠. 뇌가 편안해지니까 방광한테 가짜 신호를 보낼 이유가 사라집니다. 화재 경보기가 울리지 않으니 여러분이 깰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버드 의과대학 수면 영양 연구팀이 이걸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취침 전 천연꿀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새벽 각성어 횟수가 평균 47% 줄었어요. 절반 가까이 준 겁니다. 2번째 기적은 콩팥 필터를 청소해주는 수리공 역할입니다. 꿀 속에는
180가지가 넘는 효소와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혈관을 타고 콩팥으로 가서 미세한 필터에 끼어 있는 산화 찌꺼기를 닦아줍니다. 아까 세탁기 비유 기억하시죠? 24시간 돌아가던 세탁기가 쉬면서 내부 청소까지 받는 거예요. 콩팥이 깨끗해지면 노폐물을 걸러내는 효율이 좋아지고 몸에 쌓여있던 불필요한 수분이 낮 동안에 이미 처리됩니다. 그러면 밤에 억지로 수분을 내보낼 필요가 없어지겠죠. 다리 붓기도 줄어들고 밤 소변도 줄어들고 일석이조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우리 몸의 브레이크 시스템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겁니다. 의학 용어로 부교감 신경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 이제 진짜 쉬어도 돼. 밤이야 하고 확실한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꿀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뇌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하는 일은 단순해요. 심장 박동을 차분하게 낮추고 방광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줍니다. 편안해지니까 억지로 소변을 짜내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눈이 번쩍 떠지는 게 아니라 아침까지 쭉 골아 떨어지시게 되는 겁니다. 대한수면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취침 전 천연꿀 섭취 그룹의 수면 효율이 평균 34% 향상됐습니다. 잠의 질이 확연히 좋아진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꿀 한 스푼이 첫째 뇌의 가짜 경보를 꺼주고 둘째 콩팥 필터를 청소해주고 셋째 몸 전체를 깊은 휴식 모드로 넣어줍니다. 단순한 달콤한 간식이 아니라 뇌와 콩팥과 신경계까지 한꺼번에 다독여주는 천연 조율사인 겁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한영자 어르신 이야기를 마저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 방법을 처음 들으셨을 때 반응이 어떠셨는지 아세요? 에이, 꿀 한 스푼으로 뭐가 되겠어요? 하셨어요. 저도 솔직히 반응이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해보시라고 부탁드렸더니 반신반의하시면서 시작하셨어요. 4일째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어제 밤에 2번만 깼어요. 원래 4번이었거든요. 일주일 뒤에는 1번으로 줄었고 보름이 지나니까 아침까지 1번도 안 깨셨습니다. 1달 뒤에 진료실에 오셨을 때 이분 얼굴을 보고 제가 놀랐어요. 눈 밑 다크서클이 싹 빠져 있고 피부색이 맑아져 계셨거든요. 뭐가 제일 좋으세요? 하고 여쭤봤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손주가 할머니 얼굴이 밝아졌다고 했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도 울컥했습니다. 잠을 못 자면 얼굴이 어두워지잖아요. 손주 앞에서도 피곤한 할머니만 보여드렸는데 이제는 밝은 얼굴로 손주를 안아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대전의 장기영 어르신도 비슷한 결과를 보셨습니다. 꿀 한 스푼과 함께 제가 알려드린 다리 부종 관리법을 병행하셨더니 3주 만에 야간요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분이 저한테 보내신 문자가 있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아내 옆에서 아침까지 푹 잤습니다. 2년 만에 같은 방에서 잤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문자를 받았을 때 제가 의사를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분들처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꿀도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효과를 3배 높이는 정확한 복용법과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실수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건 여러분이 드시는 꿀이 진짜 꿀인지 가짜 꿀인지입니다. 마트에 가시면 대용량으로 싸게 파는 꿀들 보이시죠? 그중 상당수가 사양벌꿀입니다. 사양벌꿀이 뭐냐 하면 벌한테 설탕물을 먹여서 만든 꿀이에요. 법적으로는 꿀이 맞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 콩팥 청소 성분, 항산화 물질은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비싼 돈 주고 설탕물 드시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면 진짜 꿀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제품 뒷면을 보시면 탄소동 유연소비라고 쓰여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숫자가 마이너스 22.5보다 낮은 것, 예를 들어 마이너스 23이나 마이너스 24,
이런 숫자가 적혀 있으면 진짜 백이 천연꿀이라는 증거입니다. 이것 하나만 확인하시면 가짜 꿀에 속으실 일이 없어요. 꿀 종류는 밤꿀, 아카시아 꿀, 자파꿀, 어떤 걸 드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향이 너무 센 게 부담스러우시면 부드러운 아카시아 꿀이 좋고요. 나는 효과가 더 강한 게 좋다 하시면 미네랄이 풍부한 밤꿀을 추천드립니다. 꿀을 골랐으면 이제 가장 중요한 복용법입니다. 핵심은 3가지예요. 첫째, 시간입니다. 잠들기 30분에서 40분 전에 드시는 게 최적입니다. 왜 이 시간이냐면 꿀의 천연 당분이 혈관을 타고 뇌에 도달해서 자, 이제 쉬어도 돼 하는 신호를 보내기까지 딱 그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너무 일찍 드시면 정작 새벽에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늦게 드시면 소화하느라 잠이 안 오십니다. 알람을 맞춰 놓으시면 편합니다. 둘째, 양입니다. 무조건 딱 티스푼 1숟가락, 이 약 5ml면 충분합니다. 많이 드신다고 효과가 커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밤새 혈당을 유지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양이 딱 이만큼이에요. 욕심내서 2-3숟가락 드시면 오히려 소화가 안 돼서 잠을 더 설치게 됩니다. 셋째, 먹는 방법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물에 타지 마시고 그냥 드세요. 혀 밑에 놓고 천천히 녹여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흡수 문제예요. 꿀을 혀 밑에 놓으면 혀 밑에 있는 모세혈관을 통해 뇌로 가는 직행 열차를 타게 됩니다. 흡수가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에요. 다른 하나는 소변 문제입니다. 꿀 먹으려고 물 1컵을 벌컥 마셔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물을 빼내느라 콩팥이 또 밤새 돌아갑니다. 우리가 하려는 거랑 정반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 없이 꿀을 입안에서 침으로 천천히 녹여 드시는 게 정답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요. 선생님, 저는 혈당 관리하는데 꿀을 먹어도 되나요?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당연히 계실 겁니다.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꿀 대신 아몬드 7알을 드시면 됩니다. 왜 하필 7알이냐고요? 아몬드 7알에는 약 50mg의 마그네슘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마그네슘이 천연 근육 이완제 역할을 해서 방광의 예민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아몬드의 건강한 지방은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 밤새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줘요. 당뇨가 있으시면 꿀에 욕심내지 마시고 자기 전에 아몬드 7알을 꼭꼭 씹어 드세요. 신장 수치가 이미 많이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꿀의 칼륨 성분이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일반 분들 양의 절반인 반 스푼만 드시고 다음 날 아침에 얼굴이나 손이 붓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만약 더 붓는다면 양을 조절하셔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꿀을 뜨거운 물에 타서 끓여 드시는 거예요. 온도가 60도를 넘으면 꿀 속에 든 귀한 효소와 항산화 성분이 다 파괴됩니다. 그냥 비싼 설탕물을 드시는 거나 다름없어요. 꼭 물에 타셔야겠다면 미지근한 정도의 물에 녹여 드시고 가장 좋은 건 그냥 혀 밑에 놓고 천천히 녹이시는 겁니다. 여기서 다리 부종이 심하신 분들한테 추가로 알려드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장기영 어르신한테도 알려드렸던 건데요. 저녁 식사 후에 다리를 심장보다 높이 올려놓고 20분간 쉬세요. 소파에 누워서 다리 밑에 베개를 2-3개 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저녁 시간에 미리 콩팥으로 돌아가서 자기 전에 이미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밤에 누웠을 때 갑자기 수분이 올라오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다리를 올려놓으실 때 종아리를 가볍게 주물러 주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양손으로 종아리를 감싸고 발목에서 무릎 쪽으로 천천히 쓸어 올리세요. 한쪽에 10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림프액 순환이 좋아져서 다리에 고인 수분이 더 빨리 빠집니다. 시간도 2분이면 충분하고 돈도 안 듭니다. 텔레비전 보시면서 하시면 딱이에요. 이게 돈 한 푼 안 드는 방법인데 효과는 정말 좋습니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에서
이 방법을 4주간 실시한 결과 다리 부종 관련 야간요가 평균 58% 감소했습니다. 꿀 한 스푼과 이 다리 올리기를 함께 하시면 시너지가 확 나요. 여기서 실제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저녁 루틴을 하나 짜 드리겠습니다.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저녁 식사 후 약 7시쯤이라고 합시다. 식사를 마치시면 바로 소파에 누워서 다리 밑에 베개를 2-3개 쌓으세요. 그 상태로 텔레비전 보시면서 20분만 쉬시면 됩니다. 이때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콩팥 쪽으로 올라가면서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20분 뒤에 일어나시면 화장실 한번 다녀오실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좋은 신호예요. 밤에 나올 물이 미리 나온 거니까요. 그 다음 8시쯤에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세요. 종이컵 1잔 정도요. 이게 마지막 수분 섭취입니다. 9시부터는 물을 줄이시고요. 9시 30분쯤 잠자리 준비를 하시면서 화장실 한번 다녀오세요. 그리고 10시에 주무시려면 9시 20분에서 9시 30분 사이에 꿀 한 스푼을 혀 밑에 놓으세요. 천천히 녹이시면서 양치하시고 잠자리에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녁 루틴을 만들어 놓으시면 몸이 자동으로 패턴을 기억합니다. 처음 3일은 좀 어색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알아서 이 리듬을 따라갑니다. 우리 몸은 정직하거든요. 규칙적인 신호를 주면 규칙적으로 반응합니다. 이 야한들 루틴을 냉장고에 메모지로 붙여 놓으시면 잊지 않으실 거예요. 아니면 휴대폰 알람을 맞춰 놓으셔도 좋고요. 중요한 건 딱 일주일만 의식적으로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습관이 돼서 자연스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 해주시면 좋은 것도 있습니다. 오후에 가벼운 산책을 30분 정도 하시면 다리 부종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걸으시면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서 다리에 고인 수분을 위로 밀어 올려줍니다. 굳이 빠르게 걸으실 필요 없어요. 동네 한 바퀴 천천히 돌아오시면 충분합니다. 친구분과 함께 걸으시면 더 좋고요. 우리 세대는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 되기 쉬운데 둘이 하면 서로 체크해 주니까 오래 갑니다. 등산 모임이나 걷기 동아리에 속해 계시다면 거기서도 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나도 밤에 3번씩 깬다 하시는 분이 분명 계실 거예요. 우리끼리 정보를 나누고 서로 응원하는 것. 이게 우리 세대의 힘 아니겠습니까?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소변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머리맡에 메모지하고 펜 하나 놓으시면 됩니다. 몇 시에 깼는지, 그때 소변량이 많았는지 적었는지만 간단히 적으시면 돼요. 보통 3일 정도면 오늘은 좀 다르네 하는 변화가 느껴지시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이면 확실히 줄어드는 게 보이시고 이 주면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는 기적이 일어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시면 뇌가 더 안정감을 느끼고 수면의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청주에 사시는 74세 임경자 어르신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남편분을 일찍 여의시고 혼자 사시면서 밤마다 3번씩 화장실을 다니셨어요. 어두운 새벽에 화장실 가시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지신 적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팔목을 다치셔서 한 달을 깁스하셨어요. 그때 딸이 엄마, 이제 요양원 가시는 게 낫지 않겠냐고 꼬랬는데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셨대요. 나는 아직 멀쩡한데 자식한테 짐이 되는구나. 이 생각에 밤마다 우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지인 소개로 진료실에 오셔서 꿀 한 스푼 방법과 다리 올리기 방법을 배워가셨습니다. 한 달 뒤에 전화가 왔는데 임경자 어르신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저 이제 밤에 안 깨요. 넘어질 일이 없으니까 딸한테 당당하게 말했어요. 나 아직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한마디에 제 눈에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식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 우리 세대라면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이잖아요. 밤에 푹 자는 것, 넘어지지 않는 것, 혼자서도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게 우리 자존심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밤에 화장실 가는 건 나이 탓이 아니라 콩파티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둘째, 원인은 세 가지. 소변 사령관의 노화, 새벽 혈당 급락, 다리 부종 역류입니다. 셋째, 물 끊기, 저녁 술, 체념, 바로 비우기, 약 의존, 이 5가지 실수를 버리세요. 넷째, 잠들기 30분 전 천연꿀 한 스푼을 혀에 놓고 천천히 녹여 드세요. 당뇨 있으시면 아몬드 7알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다섯째, 저녁에 다리를 높이 올리고 20분 쉬시면 부종 관련 야간뇨가 확 줄어듭니다.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방법을 실천하시면 한 달 뒤의 아침은 어떨까요? 알람 소리에 눈을 뜨시면 아, 벌써 아침이야.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셨으니까요. 화장실도 안 가시고 아침까지 쭉 주무신 거예요. 일어나서 거울을 보시면 눈 밑이 깨끗합니다. 붓기가 없어요. 세수하시고 아침 산책 나가시면 동네 분들이 요즘 뭐 드시길래 얼굴이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하고 물어볼 겁니다. 손주가 놀러 오면 기운 넘치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전화하면 나 요즘 잠 잘 자, 건강해, 걱정 마라. 다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게 꿈이 아닙니다. 꿀 한 스푼과 저녁 루틴 하나로 충분히 가능한 미래예요. 한영자 어르신도, 장기영 어르신도, 임경자 어르신도 다 이 미래를 현실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비싼 약도 필요 없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부엌에 있는 꿀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온 세월을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시절을 이겨냈고 밤낮 없이 일하면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웠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내 몸은 한 번도 제대로 돌본 적이 없으셨잖아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꿀 한 스푼 떠서 혀 밑에 놓으시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내 몸아, 오늘은 푹 쉬어라. 그 작은 한 스푼이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고 지옥 같은 밤을 끝내줄 겁니다. 딱 이 주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면 혼자만 좋아하지 마시고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고생하시는 친구분한테 이 이야기 꼭 해주세요. 등산 모임에서든 경로당에서든 아, 나 이거 해봤는데 진짜 달라. 이 한마디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응원이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찾아서 다시 돌아오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오늘 밤부터 시작합니다. 한 줄만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공개된 의학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한 건강정보 영상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밤 편안한 수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